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성남 도심 한복판에서 20대 남성이 시민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피의자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에 이어 보름 만에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묻지마 범죄를 사실상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대규모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열리고 있는 잼버리 행사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며 야외 일정 상당수가 중단됐습니다. 주최 측의 준비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참가자들이 K-팝 공연을 즐기는 과정에서 흥분해 탈진이 일어났다는 조직위 관계자의 해명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돕는 대가로 거액의 약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두 번째 시도 끝에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일으킨 지 나흘 만에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김우일 대한노인회장은 손찌검을 하면 안 되니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을 손으로 치며 정신을 차리라고 질타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 강릉은 38도까지 올라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고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 올여름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정부는 폭염 대응을 위한 중대본 비상근무를 사상 처음으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충격적인 무차별 흉기 난동이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20대 남성이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또 차를 몰고 인도에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시민 14명이 다쳤는데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시열 기자입니다. 검은색 긴 후드티를 입은 채 두리번거리는 남성.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며 흉기를 휘두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1층과 2층에서 20대 최모 씨가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화점 내부에 있던 9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여성분은 의식이 없으셨고 그 뒤에 이제 발자국 같은 것도 있었고 이제 도망치면서 커피 같은 것도 흘린 것도 봤었고 피발자국도 봤었고요. 최 씨는 흉기 난동 직전 차량을 몰고 백화점 부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고의로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은 이 차량을 몰고 서현역 앞에서 행인들을 들이받았는데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지만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한 뒤 백화점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10여 분 만에 시민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최 씨는 20대 배달업 종사자로 경찰 조사에서 불쌍의 집단이 나를 청부살인하려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망상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는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사에 평온하던 평일 저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진 무차별 흉기 난동에 시민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박했던 현장 상황을 박규원 기자가 전합니다.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뛰쳐나온 시민들이 무언가에 쫓기듯 반대도로로 달려갑니다. 한 여성은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은 채 전력 질주합니다. 평일 저녁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에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그 영화 괴물 보셨어요? 뛰어가시길래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소리를 질러서 도망가라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리를 피하지 않고 부상자들의 지혈을 도운 청년도 있었습니다. 여성분이랑 남성분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계시길래 그대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혈을 하니까 소방대원 분이 오셔서 이제 응급처치하시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밥 먹고 나오는 게 불편하긴 했는데 응급환자들이 너무 밀려있는 것 같아요.
의식이 안 돌아오면 수술이 안 된대요. 치료가 아니고 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화가 나는 것보다도 너무 어이가 없고 좀 아이가 안 깨어나요. 신림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1일 만에 또다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잇따른 묻지마 범죄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경기도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과 관련해 경찰이 대규모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프로파일러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투입해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분당 오리역과 서현역에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칼부림 예고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위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강원도 강릉에선 밤 최저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폭염 대응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중대본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한낮의 열기는 밤에도 식지 않았습니다. 지난밤 강릉의 최저기온은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초열대야 현상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지면의 열기가 높은 습도 탓에 식지 않고 열대야를 부추긴 겁니다.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한 가운데 중국에서 더운 공기가 밀려와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극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덥고 습한 성질을 가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장기화하는 폭염 속에 최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3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폭염 대응 단계를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중대본 1단계 가동 이틀 만인데다 폭염 대응을 위한 중대본 2단계 가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30억 원이 긴급 지원되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연장 운영, 폭염 저감시설 설치 확대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유치원과 각급 학교 개학 시기 조정, 돌봄 대책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말 그대로 숨이 턱턱 막히는 살인적인 더위에 전북 새만금에선 청소년 4만여 명이 참가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현장에 찾아가 온도를 재봤는데 40도에 육박했습니다. 12일간의 행사 기간 중 이제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온열질 환자를 포함한 환자가 1,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데도 주최 측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 안에 있는 진료소. 구급차가 쉴 새 없이 환자를 실어 나릅니다. 파악이 좀 잘 안 돼. 계속 나가고 있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가고. 하지만 진료소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병상과 치료약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상했던 상황보다 한 30%가 오버됐어요. 여기가 꽉 찼어요. 라운드테이블 있어서 그걸 침대를 썼어요. 잼버리 행사 사흘째, 온열 질환자를 포함한 환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14살 참가자는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입니다. 제가 10분가량을 서 있었는데요. 위 도시 젖을 만큼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39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물이 지급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물을 마셔야 하는데 양이 일단 부족하고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같이 더워져서 발생이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잼버리가 아닌 생존 체험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It's really hot and really humid. So yeah, we having a bit of a rough time. 참가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조직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점검을 한 바에 의하면 그런 정도는 적절히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탈진해 쓰러지면서 주최 측의 진행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버티다 지친 참가자들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학부모와 외국인들의 항의도 빗받쳤습니다. 총체적 부실에도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오히려 황당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원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중도 포기하고 귀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3명은 너무 더워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최대한 있고는 싶은데 나중에 안 되면 가야겠다는 생각. 하지만 열악한 환경 탓에 돌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못하겠다는 애들은 많지만 나갈 수단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막 버스를 부르려고 해도 개개인으로는 힘드니까. 잼버리 SNS엔 잠이 안 온다는 학부모와 대회를 중단하란 외국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회 조직위원회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캠프 앞 행사가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 좀 에너지를 좀 분출을 하고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참가국에서 우리 정부에 잼버리 운영 우려가 담긴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고 영국은 영사관 직원이 야영장에 상주 중입니다.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직접 현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이 비상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어제 낮 동안 뜨거웠던 만큼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했습니다. 현재 강릉의 기온 30.7도로 밤 사이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이틀째 초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도 열대야 기준인 25도 선을 넘어섰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어제만큼 오를 텐데요. 서울 35도, 대구 37도, 강릉은 38도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이 펄펄 끓겠습니다. 이번 휴일에는 서울도 한낮에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절기 입추가 들어있는 다음 주에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충청 이남 지역은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휴대하기 간편한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태풍 카누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음 주 초에는 일본 규슈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 해안과 남해안, 호남 서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50억 클럽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약 6시간 신문 끝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가 중대하고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보강 수사를 해온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인 특별검사 신분이었던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대장동 일당의 진술 등을 통해 박 전 특검이 금품을 받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는데 김호일 노인회장은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을 때리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잡혀있던 회의도 미루고 대한노인회를 찾아간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논란 나흘 만에 정식 사과했습니다.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애초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파문이 이어지자 몸을 한껏 낮춘 겁니다.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게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김 위원장을 앞에 두고 미리 준비한 김 위원장 사진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꼴대기로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위기 풀릴 것 같으니까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민주당을 위해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김 위원장은 그건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도 직접 노인회를 찾아 거듭 사과하고 노인 복지 정책을 약속하며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이런 발언들이 나와서 저희들로서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번 사과로 노인폄하 논란은 일단락되겠지만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 됐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가운데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기소돼 이번에는 워싱턴 DC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기소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상보다 빨리 이곳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전에 뉴저지에서 출발하고서 개인용 비행기와 차량을 이용해 오후 3시 20분께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 20분쯤 출석했고 2시간여 만에 신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현재는 다시 뉴저지로 가기 위한 비행기에 오른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혐의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추문 입막음과 기밀 문서 유출 등으로 기소되는 등 최근 4개월 사이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법원 주변에는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이는 등 시위대와 취재진, 경찰이 한데 몰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트럭을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한 모습을 보이면서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적 파장은 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을 오고 나갈 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오늘 미국은 매우 슬픈 날이라며 정치적 기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This is a very sad day for America, and it was also very sad driving through Washington, D.C. and seeing the filth and the decay and all of the broken buildings and walls and the graffiti. This is not the place that I left. It's a very sad thing. 예. 여전히 내년 유력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기소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로이터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죄를 선고받으면 공화당 지지자의 45%가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5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감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금품 살포 혐의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고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현재 국회 회기가 중단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논의합니다.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는 폭염 속 온열질 환자가 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의 철근 부실 시공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내정됐고 국회의원 4명과 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손해배상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해도 지금 당장 이사할 곳을 찾아야 하는 데다 이 배상 금액 역시 액수가 충분하겠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이규옥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8월 입주가 마무리된 경기도의 한 LH 아파트입니다. 12개소의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당정 발표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배상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목숨을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은 진행 중인 보강공사가 마무리되면 안전을 믿을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구성금을 받고서 계속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도 당장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연락 왔었거든요. 6개소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 인근의 LH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6년도에 입주 예정인 이번 부실 시공 아파트 명단에 오른 단지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에게 당정은 계약 해지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일에 맞춰 이미 이사 계획을 잡았는데 계약을 해지하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다 준비해놓고 다 해놓은 건데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시간이 또 걸려야 되잖아. 언제 될지도 모르고. 게다가 정부는 배상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전국 293개의 민간 아파트도 안전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동도 무량판인 곳이 많아서 이미 15만 세대가 무량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아파트도 그렇지 않을까 궁금하실 텐데 재산권 문제 때문에 정부는 명단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으로 언급되면서 입주민들은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소유주분들의 단톡방에서만 이제 말들이 나오고 안 좋아하시죠.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29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17년 이후에 준공됐거나 공사 중인 단지는 모두 대상입니다. 이 중 주거동이 무량판 구조인 곳은 105개 단지로 시공이 완료된 곳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은 10만 세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통해 지하주차장과 주거동을 점검하고 입주민이 동의하면 세대 내부까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점검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면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토록. 하지만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명단은 개인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민간 아파트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입니다. 서희초등학교 사건 이후 학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현장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줄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진상 학부모에게 시달리는 건 유치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유치원 교사가 명문대를 나왔다는 학부모로부터 당한 갑질을 녹음한 파일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 A씨는 과거 임신 중 학부모 B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신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학부모가 아이를 다른 반으로 가라고 했냐고 쏘아붙이는 상황부터 시작됐습니다. 반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어머니. 아이가 집에 와서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안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랬다는 아이의 말을 다시 듣고 온 학부모는 황당한 폭언을 시작합니다. 다시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선생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선생님 위험해요, 되게. 임신 중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유치원 교사는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개인 번호를 비공개하라는 부문이 몇 번 왔었어요. 유치원에 반이 막 10몇 개씩 있는데 나 혼자만 번호 공개를 안 하면 저만 타겟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하다고 공개 안 하냐고.
한국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제도 마련과 교사 개인 전화번호 비공개를 포함한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아이나 학부모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그게 곧 범죄라는 기분상해죄.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법을 부르는 자조 섞인 말입니다. 그만큼 아동학대로 교사들이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일이 많다는 건데 만약 힘들게 혐의를 벗더라도 맞고소는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 친구를 내동댕이 친 학생을 말린 선생님께 돌아온 건 학부모의 멱살잡이였습니다. 막 멱살 잡고 이렇게 목 조르고 막 우리 아이를 폭력적인 애로 몰고 갔다. 교권보호위원회 열겠다고 하니까 그럼 전 아동학대 신고할게요. 끊고 그날 바로 신고하셨더라고요. 구청으로 경찰서로 불려다니며 무혐의를 입증해야 했던 지난한 시간들. 선생님은 억울했지만 더 억울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고죄로 이제 고소해서 그것을 혐의를 인정받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고의성이 아닌 것을 밝혀내기가 우리 아이는 진짜 상처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정서적 학대라는 게 아이의 정신 건강에 해야 하는 이 정도 취지인 거니까요. 코에 걸면 코골이 이런 느낌이라서 무고로 하기가 또 다른 범죄보다 특히나 더 어렵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 인권 강조보다 관련 처벌 부족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여야는 최근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는 법안을 앞다퉈 내놓은 상태입니다. 뒷북 대응이라도 해달라는 교사들의 외침. 지금 서희초 사건으로 선생님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그냥 또 다른 내가 죽은 느낌이에요. 그냥. 나 대신에 다른 선생님이 죽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상당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어요. 교육부는 이번 달 안에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비틀거리던 고급 SUV 차량이 길을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덮쳤습니다. 이 운전자,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간이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약 운전에 무고한 시민이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 벽에 부딪힐 것처럼 비틀거리며 달립니다. 잠시 뒤 길을 걷던 시민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고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옵니다. 그제 저녁 8시 11분쯤 28살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서울 압구정역 근처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겁니다. 나랑 탔는데 박으면서 그대로 여기까지 날라왔나 봐요. 여자가. 근데 그대로 오면서 또 박았나 봐요. 여자분은 거의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 피해 여성은 차량과 건물 외벽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가위로 끼어 있는 머리카락을 잘라내고서야 간신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빠져나갔던 A씨는 4분 만에 비틀거리며 돌아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횡설수설했다는 목격자 증언에 따라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이른바 클럽 마약인 케타민이 검출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을 받고 처방받은 약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마약 투약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지수 씨가 배우 안보현 씨와의 교제를 인정했습니다. 어제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좋은 감정으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달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한 매체는 두 사람이 지수의 자택을 오가는 장면을 포착해 연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7살. 지수 씨는 지난 2016년 블랙핑크의 리드 보컬로 데뷔해 글로벌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안보현 씨는 지난 2007년 모델로 데뷔한 이후 이태원 클라스,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등에 출연했습니다. 최근 블랙핑크 멤버들의 열애설이 잇따라 불거졌는데요. 제니와 그룹 방탄소년단 뒤 로제와 배우 강동원에 이어서 리사와 명품 시계 브랜드 태그 호이어 CEO 프레데릭 아르노의 열애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직감이라도 했던 걸까요? 광주광역시에서 도축장을 탈출한 소 한 마리가 도심 도로를 질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한 도축장에서 유구용 한우 한 마리가 하역 과정에서 도망쳤는데요. 이 소는 왕복 7차로인 도로를 달려 약 650m 떨어진 근처 산업단지까지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했고 놀란 소는 산업단지 내 창고 건물 안까지 도망쳤지만 이후 별다른 저항 없이 도주를 단념했다고요. 이후 농장 관계자가 소의 목줄을 걸고 다시 화물차에 태웠고 이 소는 다시 도축업체 작업장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의 불이 난 아파트에서 목숨을 걸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주민들이 매트리스로 받아내는 장면이 SNS에 포착됐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지난 1일 16층 아파트의 승강기 5층과 6층 사이 케이블에 화재가 발생하며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미처 탈출하지 못한 고층의 입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고 아파트 밖에 있던 주민들은 일제히 매트리스를 들어 이를 받아냈습니다. 어린 자녀를 먼저 창문 밖으로 던지고 아이가 구조되자 뒤이어 성인 주민도 뛰어내리는데요. 이 사고로 모두 43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는데 주민들의 신속한 행동이 불길에 갇힌 이웃들을 구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토익 시험장에 들어가 응시자들에게 몰래 답을 건네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직 유명 어학원의 강사였는데 답을 쓴 쪽지를 화장실에 몰래 놓고 가거나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을 보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토익 고사실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합니다. 남성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이번엔 다른 남성이 주위를 살피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번갈아 화장실을 간 이유는 먼저 간 남성이 정답을 쓴 쪽지를 놓고 다음 남성이 몰래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쪽지를 만든 20대 남성 A씨는 전직 유명 학원 강사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자신이 나온 동영상과 강의 자료를 내세워 트위터로 의뢰자를 모집했습니다. A씨는 어학시험 고득점을 원하는 취업 준비생에게 많게는 500만 원을 받고 정답을 제공했습니다. 토익 듣기 평가가 끝나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층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변기 뒤에 숨긴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방법이 치밀했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해서 2명에 대한 핸드폰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서 브로커 확인을 하게 되었고 경찰은 A씨 등 2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대리시험을 봐주겠다는 등 부정행위 관련 SNS 글을 토대로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돌연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부는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그제 보직 해임했습니다. 상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조사 자료를 경찰에 제출해 군기를 위반한 것이 A 대령의 해임 사유로 알려졌고 국방부 검찰단은 A 대령의 군기 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모두가 달라붙어 갖은 재료를 넣어 만든 75m 길이의 멕시코 샌드위치가 화제입니다. 크기가 어찌나 큰지 다들 한참을 나눠 먹는데요. 멕시코시티의 샌드위치 박람회 현장 함께합니다. 길게 늘어선 100여 명의 요리사들 앞에 한 줄로 정렬한 거대한 빵. 그 위에 조미료를 뿌리고 채소부터 햄, 고기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속을 채우기 시작하는데요. 올해 18회째를 맞은 멕시코 전통 샌드위치 토르타 박람회.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든 이 토르타는 총 길이 75m로 지난해 기록을 1m 경신했습니다. 옹기종기 사이좋게 토르타를 나눠 먹는 참가자들. 토막토막 잘라서 나눠도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이외에도 박람회에서는 세계 70여 곳의 가게에서 파는 샌드위치들을 고루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가장 긴 샌드위치에 이어서 이번엔 가장 무거운 고래를 만나봅니다. 페루에서 초기 고래, 즉 고래의 조상의 화석이 발견됐는데요. 그 무게가 무려 300톤이 넘을지도 모른다고요. 페루 남부의 해안 사막. 고래 화석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한 무리의 고고학자들이 또 뭔가를 찾아낸 모양입니다. 약 3,900만 년 전 에오세 시대에 살았던 초기 고래의 화석입니다.
10여 점의 척추와 갈비뼈, 영덩이뼈의 주인은 페루의 거인고래, 일명 페르세투스 콜로서스. 길이 약 20m에 체중이 최대 34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구상 가장 무거운 동물로 알려진 대왕고래를 가볍게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사상 최대 동물의 타이틀이 바뀔까요? 고고학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얼터너티브 록의 대명사, 로큰롤의 아이콘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최근 그가 무대에서 직접 부숴 유명해진 기타가 8억 원에 팔려 화제였는데요. 그가 쓰던 기타가 또다시 경매에 나왔습니다. 줄이 끊어진 채 여기저기 색이 바랜 기타. 손때 묻은 푸른 몸체 뒷면에 커트라는 사인이 선명합니다. 누구의 기타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전설적인 록밴드 너바나의 아이콘 커트 코베인이 쓰던 기타입니다. 이달 말 미국의 한 경매업체가 주최하는 경매에 나와 수억을 호가할 예정이라고요. 아티팩츠 오브 헐리우드 앤 뮤직이라는 주제의 이번 경매. 커트 코베인뿐 아니라 엘비스 프레슬리의 물품, 각종 영화에 직접 쓰인 소품들까지 다양하게 경매에 오른다고 합니다. 마니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겠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반구에 자리 잡고 있어 원래는 지금 한창 추워야 되는 겨울 날씨인데요.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가톨릭 최대 축제가 열리는 포르투갈에선 폭염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도심 속 공원에서 시민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운동합니다. 현재 한겨울인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최고 기온이 30.1도를 찍었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17년 만에 가장 더운 겨울날로 기록됐습니다. Primero que pensé fue el calentamiento global, que digo, la verdad es un loco que estemos en 1 de agosto. 북부 살타 지방은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았고 이웃 국가인 칠레 북부도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른 무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Casi 15 grados por encima de valores típicos. Y desgraciadamente, como les decía, no se trata de un problema local, es un problema global. 지구 반대편 포르투갈에서 열리고 있는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 세계 청년 대회도 폭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대 100만 명의 청년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야외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리스본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온열 질환이 우려됩니다. Nós já sabemos que o top 3 dos problemas de saúde dos peregrinos da jornada são pés torcidos, dores de barriga e sol na cabeça. Vamos tentar diminuir.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81%에 해당하는 65억 명이 지난달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을 경험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지금 남미 국가들은 범죄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브라질은 범죄 조직 소탕 작전으로 45명을 현장에서 사살했고 엘살바도르는 병력 8,000명을 투입해 폭력배 일망타진에 나섰습니다. 때론 과잉 진압에 민간인 희생까지 늘고 있어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라질 경찰이 현지 시간 2일 인신매매와 마약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작전은 리우 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 바이아 등 3개 주에서 진행됐고 조직 우두머리를 포함해 모두 45명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Após a progressão no terreno e a chegada na região de Mata, local onde acontecia efetivamente a reunião, fomos recebidos por muitos tiros. Confronto intenso armado aconteceu e socorremos 9 criminosos que foram ao óbito quando entraram ao Hospital Getúlio Vargas. 엘살바도르는 지난 2일 폭력배 검거를 위해 군인과 경찰 약 8,000명을 투입해 지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지난 주말 순찰 중이던 경찰 2명이 총격으로 상처를 입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겁니다. 이번 작전 규모는 지난 2022년 3월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갱단과의 전쟁 선포 후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멕시코 경찰과 군인은 갱단과 벌목군 등의 연루가 의심되는 벌목 캠프를 급습해 4곳을 적발했습니다. 다만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잦아지는 과잉 대응에 남미 주민들의 피해가 늘자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영국이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5.2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이후 14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번 인상으로 영국 금리는 2008년 4월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7.9%로 영국 중앙은행 목표치의 4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한국 외교관과 한국 우주인을 구출하려는 영화가 동시에 개봉했습니다. 1986년 레바논 한국 외교관 납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 비공식 작전. 배우 하정우와 주지훈이 외교관과 택시기사의 분투를 그려냅니다. 영화 더 문은 달에 고립된 한국 우주인의 구조작전을 다룬 우주 배경의 재난 스릴러입니다. 스크린 속의 광활한 우주를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인생의 환희와 열정을 그려낸 뮤지컬도 우리의 곁을 찾아왔습니다. 창작 뮤지컬 프리다 칼로에서 사고 후유증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했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삶을 가수 김소향과 알리, 배우 김희열아가 연기합니다. 또 열정 넘치는 뮤지컬 작가의 모험기를 다룬 뮤지컬 구텐버그에선 매 공연마다 단 2명의 배우가 20명의 캐릭터를 연기하며 유쾌하게 극을 이끕니다. 대표 클래식 축제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20살을 맞았습니다. 올해 예술감독인 첼리스트 양성원이 지구온난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오케스트라도 초청된 가운데 축제 마무리로는 국제 콩쿨 우승자와 신예 유망주의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괴물 신인으로 불리는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 1년 만에 미국 빌보드 200의 정상을 밟았습니다. 특히 진입이 어렵다는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도 동시에 3곡을 올려놨는데 3곡 동시 진입은 방탄소년단 이후 처음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화사한 색감과 불특정한 다수와의 군무가 눈에 띄는 뉴진스의 곡 슈퍼샤이 뮤직비디오. 데뷔 1년 만에 이 곡이 담긴 미니 2집 겟업이 앨범 판매량으로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200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뉴진스는 블랙핑크에 이어 빌보드 201위를 차지한 2번째 K-팝 걸그룹이 됐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정규 앨범이 아닌 단 6개의 곡이 담긴 미니 앨범으로 이룬 쾌거란 점입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 100에도 3곡이 동시 진입했는데 이는 BTS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빌보드가 가수의 공식 홈페이지 내 음반과 음원 판매량을 제외하는 등 집계 방식을 K-팝 가수들에게 불리하게 바꿨지만 핫백에서 BTS 정국에 이어 뉴진스가 저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뉴진스의 비결로는 각 잡힌 군무와 강렬함 대신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편안한 음악이 꼽힙니다. 뉴진스가 단시간에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기존의 K-팝 걸그룹이 보였던 모습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 뉴진스는 기존에 복잡했었던 음악들 사이에서 되게 간결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개가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의 무대와 의상, 뮤직비디오 연출도 세계적으로 통한 만큼 음악 외적인 부분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무영입니다. 오늘도 폭폭 찌는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낮 동안 뜨거웠던 만큼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했고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도는 가운데 특히 강릉의 현재 기온 31.3도로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이틀째 초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어제만큼 오르면서 전국이 펄펄 끓겠습니다. 서울 35도, 대구 37도, 강릉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휴일에는 서울도 한낮에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절기 입추가 들어있는 다음 주에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충청 이남 지역은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휴대하기 간편한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태풍 카누는 차츰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 규슈 남쪽 해상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 호남 서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주말 동안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6.6도, 대구는 28도로 아침부터 후텁지근하고요. 낮 기온은 춘천 35도, 대전과 광주 36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